요즘같이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할 때는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매년 1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1년에 아파트로 1억을 버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투자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최소한 1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전한 투자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또 부동산 대책이 터지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가지 대책이 터지면요, 매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매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요, 그 불안감 속에서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그게 정말 정답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저의 노하우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미래 전망이 어떨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솔직히 이 아파트에 대한 것은요, 정부가 관여를 할 때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라는 것은요, 이 세입자가 살고 있다, 2년의 전세 기간 이후에 매각을 할 때는요, 전세 기간이 끝날 시점, 이 시점에 매각을 해야지만이 제일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점에 오늘과 같이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터진다, 그러면은 매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같이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할 때는요, 이게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매년 1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첫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각을 할 때에는 제일 무서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난다 하더라도 세금을 40%, 50% 내고 나면요,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가구일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첫 번째 주택을 사고 2년 뒤에 매각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A라는 주택을 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B라는 주택을 삽니다. 그럼 첫 번째 주택이 매입을 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 있죠. 그때 이 A라는 주택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A라는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C라는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이 지난 시점에 B라는 주택을 매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세팅이 되면요, 매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매입을 할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매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비싸게 매입을 한다? 그럼 비과세 요건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은 내가 정말 많은 부동산을 다니면서 정말로 저렴하게 나온 급매의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하여금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저렴하게 매입을 했죠. 그 다음 1년이 지난 시점, 바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약 6억 원을 좀 넘고 있습니다. 고층이다 보니 낮은 층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택도 그렇고 두 번째 주택도 그렇고 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첫 번째 주택이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C라는 주택을 다시 매입을 하겠죠. 경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저렴한 급매의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한테 얘기를 하죠. 정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 난 내가 매입하는 금액은 시세보다 7천만 원 이상 저렴한 것만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없을 것 같다고요?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바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어떠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 이상의 저렴한 아파트가 나와 있다. 매입하시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매입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추천했습니다. 그 지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매입을 했죠. 왜?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싸게 나왔으니까요. 그분도 저와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해서 이분도 매년 1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 또한
받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 나오면은 집값이 오르기를 때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리스크를 줄인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팅해 두니까는 나라 경제가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포커스 자체가 남들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하자라는 게 포커스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오르지 않더라도 나는 벌써 안전마진 1억 원을 들고 있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아, 나라를 구했구나, 정말 나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구나, 여기서 오를 금액은요 다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1억이 오른다 그럼 저는 2억 원의 차익이 생기겠죠. 저의 수익은 1억 원이라 생각을 했는데 2년 뒤에 1억 원이 올랐다 그럼 저는 보너스를 얻은 거죠. 1억 원을. 그리고 이 B주택이 또 2년 뒤에 2억이 올랐다 그럼 전 또 이 2억의 보너스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이 6억 원의 아파트를 전세 세팅을 하려면은, 월세 세팅을 하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 세팅하는데 약 3천만 원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